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함께 외출을 한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다가오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립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날 따라오는 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조금 더 빨리 걷기 시작하세요. 상대방도 빨리 걷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짐작이 맞습니다. 돌아가세요. 서너 바퀴 우회전하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상대는 그렇게 우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다면 도망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모퉁이를 도는 순간 상대가 여러분을 볼 수 없을 때까지 뛰세요.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큰 소리로 불러서 마치 아는 사람인 척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람이 많은 곳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후에 집에 갈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으세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더라도 미행당하고 있을 때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곳을 알려주는 셈이 돼서 나중에 찾아와서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리에 아무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전히 쫓아오고 있어요. 후드티를 입고 있다면 후드를 옷 안으로 넣으세요. 머리를 묶고 있다면 걸으면서 푸세요.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할 때 옷이나 머리 전체를 낚아채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이제 상대를 따돌려야 합니다. 번화가에서 벗어났다면 주머니를 뒤적이며 뭔가 잊은 척을 하세요. 지갑 어디 갔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그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더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번화한 거리 쪽으로 뛰어가는 사람을 쫓아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갑도 없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하지 마세요. 열쇠는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예요. 전화기를 꺼내서 검색이나 문자를 보내려 하지 마세요. 화면의 밝은 빛은 어둠에 눈이 적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죠. 주변을 관찰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세요. 걸어가면서 거리 이름을 기억하고 건물 주소와 주변에 어떤 상점이나 건물이 있는지 보세요. 이 세부 사항이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만약 도망칠 수 없고 여러분이 들어선 옆길이나 골목은 끝이 없이 이어진다면 돌아서서 그 사람을 쳐다보세요. 옷차림, 눈, 키, 그리고 나이를 파악하세요. 검은 후드티, 청색 바지, 녹색 야구 모자. 알았어. 그러면 경찰에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좋아, 너 기억할 거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놀라길 바라죠. 만일 여러분이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는 당황하게 되고 여러분을 목표로 삼진 않을 거예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얼굴을 들고 당당히 서세요. 당황하거나 긴장한 내색을 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해결해 라는 분위기를 상대는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녹색 모자를 쓴 남자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요구한다고 가정합시다. 계속 눈을 마주치세요. 만약 상대가 길을 물어본다면 전화기에서 손을 뻗기 위해 내려다보거나 상대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주의가 산만해질 거예요. 그냥 길을 모른다고 하세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요즘 핸드폰에 지도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만약 책이나 쇼핑백을 들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즉시 소지품을 버릴 준비를 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 뾰족한 부분이 주먹에서 튀어나오도록 잡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자신을 방어할 날카로운 도구가 될 거고 그러면 도망칠 수 있어요. 조용히 있지 마세요. 도망갈 때 소란을 피우고 도와주세요 대신 불이야 라고 외치세요. 일반적으로 도움 요청보다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아무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쫓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만약 더 멀리서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면 전화기를 꺼내서 경찰을 부르세요. 그때 여러분이 있는 거리, 위치, 그리고 건물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해요. 전화를 끊지 말고 상담원의 지시를 따르세요.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누군가가 공공장소에서 여러분을 미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식료품 가게나 군중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만약 재킷이 셔츠와 다른 색깔이라면 재킷을 벗으세요. 상대는 여러분을 찾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갔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끈질기다면 따라 들어와서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화장실로 가서 5에서 10분 정도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쳐서 떠날지도 몰라요.
밖으로 나갔는데 그대로 있다면 줄을 서서 무언가를 주문하고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직원은 도움을 줄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주문한 걸 챙겨 앉으세요.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데리러 오거나 함께 있어달라고 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다음 방법을 시도해봅니다. 하품. 만약 상대도 하품을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품은 시각적으로 전염됩니다. 시계를 보는 척 하세요. 만약 상대도 시계를 확인한다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상대를 속이려면 카페를 떠나서 여러분을 볼 수 없을 때까지 거리를 좀 걸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가 나오자마자 커피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세요. 여러분을 미행하지 않는 한 따라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데리러 오면 직원에게 안전을 위해서 뒤쪽 출구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혼자 걷지 마세요. 만약 혼자라면 번화한 거리에 있으면서 주변을 항상 의식하세요. 전화기 화면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냥 농담입니다. 요점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미리 대비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